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외 처리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그런 조건이나 상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예외, excep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만약에 8살짜리 꼬마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엄마가 이제 돈 10,000원을 줄 거예요. 돈 10,000원을 주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킬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철물점에 가서 이제 형광등 집에서 이제 사용할 형광등 3,000원짜리 형광등을 하나 사라. 그리고 나서 이걸 사고 그리고 과일 가게 가서 이제 사과 5,000원어치 사과를 사와라. 그리고 이제 슈퍼에 가서 3,000원어치 3,000원 가지고 이제 우유하고 그리고 과자 사와. 너 먹을 과자 사와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이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철물점에 갔습니다. 철물점에 갔더니 벌써 왔다 갔대요. 과일가 갔더니 벌써 왔다 갔대요. 그래서 슈퍼에 갔더니 슈퍼 앞에 애가 이제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못 샀대요. 못 사서 그냥 서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우유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오지 않고 우유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멈춰서 서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조건,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예외, exception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오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명령어를 쓰다가 만약에 명령어 문법상의 오류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서 빨간 줄을 찍 거주죠. 그런 문법적인 오류는 컴파일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런타임 오류가 있어요. 그런 런타임 오류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프로그래머 실수로 인해서 논리적인 오류, 논리적인 결함이 생기는 걸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애한테 이제 돈 10,000원 줬다라고 했죠. 돈 10,000원 줬는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것만 해도 벌써 11,000원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되는 그 과정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오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않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슈퍼에 갔더니 우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돌발 상황이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코드를 전부 다 if문으로 해서 전부 다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if문이 너무 많아지죠. 코드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해서 내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컴퓨터 하드웨어 중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 설정을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이브러리에 손상이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에 접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연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할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 장치에 접근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프로그래머가 해당 문제에 대비해서 작성해 놓은 그런 처리 루틴을 수행하도록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처리 루틴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이제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로그로 그렇게 남깁니다. 해서 C++이다, A다다, 자바다,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다 이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전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 외의 언어에서는 이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 루틴을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외 처리가 뭔지 그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하고요. 이 예외 처리하는 거를 우리 java.lang라는 요 패키지에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요 java.lang 요 패키지가 우리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됐든 자료형이 됐든 예외 처리가 됐든 이런 기능을 전부 다 제공해주는 패키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임포트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예외 처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try catch라는 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try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거기다 이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드 있죠. 그거를 이제 써줘요. 써주면 그곳에 있는 코드를 먼저 수행하다가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외 처리하는 캐치 블록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트라이 블럭에서 이제 처리하던 그 코드에서 중간에 이제 캐치 블록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 예외가 발생한 이후에 그런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라이라고 써주고 이제 캐치를 이제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는데 그 캐치 블럭에서 선언한 그런 변수들 있죠. 그런 변수들은 해당 캐치 블럭에서만 유효해요. 그 안에서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if가 됐든 for처럼 if 안에다가 또 다른 if, for 안에다가 또 다른 for를 쓸 수 있듯이 이 try catch도 마찬가지로 try catch 요 안에다가 또 다른 try catch를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f가 됐든 for가 됐든 그런 곳에서 이제 실행할 명령어가 여러 줄 있을 때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랬는데 이 try catch 같은 경우에는 실행 코드가 만약에 한 줄이에요. 한 줄이라도 이 중괄호로 반드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에서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더라. 무조건 써야 되더라. 자, 예외 처리의 이런 특징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기본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이제 try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이제 catch다 해서 이제 예외 처리,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쭉 적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finally에서 얘로 이제 끝나요. 자, 요 생김새 보게 되면 우리 약간 스위치문이랑 비슷하고요. 얘가 실제 실행되는 것도 스위치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try라고 써주고 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드 있죠. 그걸 이제 요 자리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적어놓고 얘를 실행하다가 하드웨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운영 체제에서 설정을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만약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쭉 적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하다가 얘가 발생하긴 했는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여기 있는 처리 코드를 실행하고 끝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파이널리 하고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 적어주는데 여기다가 쓴 코드는 예외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처리되는 그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할 때 예외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예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코드를 썼는데 그때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쭉 실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가는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try라는 곳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는 코드를 막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다 끝났는데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요 finally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돼서 여기다 써놓은 코드를 이제 실행하고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try 가서 이제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해당되는 그 캐치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해서 그 해당 캐치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그걸 이제 실행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finally로 이제 이동이 돼서 그 코드를 이제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안 했을 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try로 시작하고 finally로 끝나더라. 그때 발생하면 이제 해당 캐치로 가는 거고 발생하지 않으면 캐치 건너뛰고 그냥 파이널리로 가더라. 그렇게 해서 실행되는 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요 중간에 캐치하고 그 뒤에다가 예외 객체를 쓸 수 있는데 요 예외 객체에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예외 처리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실행되는 순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기본 형식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예외 객체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class not found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찾지 못했을 때, 클래스를 못 찾을 때 클래스를 쓰라 그랬는데 그걸 못 찾아요. 못 찾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search metho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메소드를 못 찾았을 때, 그 다음에 find not found라고 쓰게 되면 이제 파일을 못 찾았을 때 그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ed IO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입출력 처리가 중단됐을 때, 입출력 처리를 하는데 이제 interrupt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ithmetic하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이제 0으로 나눴을 때, 나누기를 하는데 0으로 나눠라, 이런 산술 연산에 대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리가 아규먼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이제 잘못된 인자를 전달했을 때 그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넘버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이제 숫자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문자열을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라, 그렇게 이제 시켰을 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ray index out of bound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이제 배열 범위를 벗어난 그런 접근을 시도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어레이 사이즈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0보다 작은 값으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 포인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객체를 참조해라 그렇게 시켰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외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외 객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예외 객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발생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